희미한 의식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이게 뭐지? 저 두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지? 당신, 깨어나지 마, 절대로. 깨어나면 안 돼. 나는 보험금만 받으면 되니깐 절대 일어나면 안 돼. 그 목소리의 주인은 아내였다. 20년을 함께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맞았다. 걱정 마. 계단에서 살짝만 민 건 아무도 몰라. 이번엔 남자 목소리. 회사 동료 최진호의 목소리였다. 항상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약만 계속 먹이면 돼. 그럼 자연스럽게 갈 수도 있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한 달 정도면 충분할 거야. 박성우는 혼수 상태 속에서도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만약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벌어졌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배신과 충격의 강도를 점수로 매긴다면 과연 몇 점일까요? 댓글로 먼저 남겨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남기신 점수가 맞았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앞으로도 이런 숨막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한 달 전 박성우는 그저 평범한 50대 중반의 회사원이었다. 중소기업 경리부 과장직,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아버지였다. 여보, 아침이야. 일어나. 아내 이미영이 어깨를 살짝 흔들며 깨웠다. 결혼한 지 20년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다. 그래서일까 미영은 남편을 더욱 세심하게 챙겼다.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 있다고 했잖아. 성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러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중년 남성의 얼굴이었다. 혈압약이야. 꼭 챙겨 먹어. 미영이 아침 식사와 함께 하얀 알약 2개를 건넸다. 성우는 의심 없이 물과 함께 꿀꺽 삼켰다. 고마워. 아내로서 당연한 거지. 미영의 미소는 언제나처럼 따뜻했다. 성우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성우는 문득 어지러움을 느꼈다. 요즘 들어 자주 생기는 증상이었다. 아무래도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관리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했던 모양이다. 형님, 회사에 도착하자 최진호가 반갑게 인사했다. 성우보다 10살 이상 어렸지만 IT 업계 경력은 더 오래된 선배였다. 성우가 이 회사로 이직해 올 때 많은 도움을 준 고마운 사람이었다. 진호야, 안녕. 오늘 몸 상태 어때요? 어제보다 좀 나아졌어요? 응, 그럭저럭. 진호의 관심은 언제나 고마웠다. 하지만 성우는 알지 못했다. 진호가 자신의 컨디션을 확인하는 진짜 이유를. 약은 잘 챙겨 먹고 있죠? 응, 아내가 아침마다 챙겨줘서. 다행이네요. 혈압약은 꾸준히 먹어야 하니까. 그 순간 성우의 시야가 흐려졌다.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에 책상을 잡고 균형을 잡았다. 형님, 괜찮으세요? 응, 좀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아니야, 괜찮아. 약만 잘 먹으면 될 거야. 그날 오후 성우는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다.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이상했다. 혈압약을 먹기 시작한 후로 오히려 몸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았다. 형님, 약국에서 받아온 혈압약 맞죠? 진호가 다시 한번 물었다. 이미 오늘만 3번째였다. 응, 맞아. 왜 자꾸 물어? 아니에요. 그냥 몸이 안 좋아 보여서. 진호의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걱정이라기보다는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다. 오후 회의 시간. 성우는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머리가 멍하고 자꾸만 졸음이 쏟아졌다. 이사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성우는 평소 회의에서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유명했는데 오늘은 영 딴판이었다. 미안, 좀 컨디션이. 그 순간 성우의 시야가 흐려졌다. 갑작스러운 현기증에 책상을 잡고 균형을 잡았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성우 자신도 알고 있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집에 돌아가는 길, 성우는 약국에 들렀다. 평소 다니던 곳이 아닌 집 근처의 다른 약국이었다. 혈압약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성우가 아침에 먹은 약을 꺼내 보였다. 약사는 약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거 혈압약이 맞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일반적인 혈압약과는 모양이 좀 다른데 어디서 받으셨어요? 성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온 성우에게 미영이 저녁 식사와 함께 또다시 약을 건넸다. 여보, 약이라고 하면서 성우는 잠시 멈칫했다. 약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해칠 리는 없었다. 그는 또다시 의심을 억누르고 약을 삼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 약을 삼키는 순간 혀끝에서 느껴지는 쓴맛이 평소보다 강했다. 성우가 말했다. 이 약 맛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미영의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혈압약이 원래 쓰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성우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다. 아내가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고 있었다. 그날 밤 성우는 유난히 깊은 잠에 빠졌다. 마치 의식을 잃은 것처럼. 꿈속에서도 계속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곧 끝이라는 소리, 조금만 더 참으라는 소리가. 새벽 5시, 성우는 갑작스럽게 잠에서 깼다. 목이 마르고 어지러웠다. 화장실에 가려고 침실을 나서는 순간이었다. 계단 위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밀쳤다. 성우는 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굴러떨어지며 의식을 잃었다. 그 마지막 순간 그는 분명히 보았다. 계단 위에 서 있던 그림자 2개를. 그리고 다음에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혼수 상태에서 들려온 그 충격적인 대화와 함께 의식을 잃은 성우의 곁에서 울고 있는 아내, 구급차를 부르며 안절부절 못하는 동료.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연출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성우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들은 그 대화가 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다. 죽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성우가 다시 의식을 되찾은 것은 사흘 후였다. 병실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눈에 들어왔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이 욱신거렸다. 의사가 말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뇌진탕과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성우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미영이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남편이 깨어나자 눈물을 흘리며 안도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만약 성우가 그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완전히 속았을 것이다. 미영은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계단에서 떨어졌는지 기억나냐고. 성우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당장 진실을 폭로할 수는 없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성우가 답했다.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화장실에 가려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진 것 같다고. 미영은 다행히 큰 부상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며 안심했다. 진호도 병문안을 왔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형님이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의 표정에서는 진심 어린 걱정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성우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연기라는 것을. 진호가 물었다. 혹시 계단에서 떨어지기 전에 누군가 본 사람이 있냐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성우에게는 소름 끼치는 확인 작업으로 들렸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진호는 안도하는 듯 보였다. 의사가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뇌진탕 후유증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미영은 그동안 병원에서 남편을 돌보겠다고 했다. 성우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미영은 당연한 일이라며 고집했다. 그날 밤 성우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아내와 동료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20년 동안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죽음으로
보험금을 받으려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점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최근 몇 달 동안 미영이 보험 이야기를 자주 꺼냈던 것, 진호가 유난히 자신의 건강을 걱정했던 것, 그리고 그 이상한 약들. 다음 날 아침 미영이 또다시 약을 가져왔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라고 했다. 하지만 성우는 이제 의심스러웠다. 성우가 물었다. 이 약이 정말 병원에서 준 거냐고. 미영은 당연하다며 의사가 직접 처방해 준 거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성우는 약을 받았지만 먹지 않았다. 대신 미영이 보지 않을 때 휴지통에 버렸다. 그리고 그날부터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머리가 맑아졌다. 어지러움이 줄어들었고 시야도 선명해졌다. 그제서야 성우는 깨달았다.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이 얼마나 흐릿한 상태로 살아왔는지를. 사흘째 되던 날 성우는 중요한 발견을 했다. 미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가방에서 이상한 약 봉지를 발견한 것이다. 하얀 알약들이 작은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는데 병원에서 주는 약과는 완전히 달랐다. 성우는 재빨리 약 몇 개를 따로 빼서 숨겼다. 나중에 정확히 조사해 볼 생각이었다. 그날 오후 진호가 다시 병문안을 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회사 동료들과 함께였다. 하지만 성우의 눈에는 진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였다. 진호가 슬쩍 물었다. 형님이 약은 잘 드시고 계시냐고. 아내가 잘 챙겨주고 있냐고. 그 질문에 숨겨진 의도를 이제는 알 수 있었다. 성우는 일부러 답했다. 약을 먹으니까 몸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진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순간 성우는 또 다른 발견을 했다. 진호의 손목에 찬 시계가 명품이었다는 것이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비싼 시계였다. IT 업계 연봉으로는 쉽게 살 수 없는 물건이었다. 성우가 자연스럽게 물었다. 시계가 새 거냐고. 진호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다가 최근에 부모님이 선물해 주셨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성우는 알고 있었다. 진호의 부모님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미영이 또다시 약을 가져왔다. 성우는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이제는 확실히 알아야 했다. 이 약이 정말 무엇인지를. 미영이 화장실에 간 사이 성우는 간병인에게 부탁했다. 이 약을 분석해달라고 아는 약사한테 가져가 달라고. 간병인은 의아해했지만 성우의 간절한 부탁에 응해주었다. 결과는 다음 날 나왔다. 그 약은 혈압약이 아니었다. 강력한 수면제였고 장기간 복용할 경우 뇌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었다. 성우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들의 계획이 단순히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의식을 잃게 만들어 자연사로 위장하려는 것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 성우 안에서 뭔가가 깨어났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아직은 희미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본능이. 성우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게임이 시작됐군.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했다. 조금 더 증거를 모아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자신을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어야 했다. 자신이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피해자라고 믿게 해야 했다. 하지만 성우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었다. 태어난 지 이틀 후 성우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자신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고 무엇보다 진실을 알고 싶었다. 성우가 진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하자고 제안했다. 진호는 형님 몸은 괜찮냐며 너무 일찍 나온 거 아니냐고 걱정했다. 성우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답했고 8시에 평소 가던 곳에서 만나기로 했다. 성우는 일부러 늦는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진호가 먼저 도착할 술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오후 7시 30분 진호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는 술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근처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다. 휴대폰이 있는데도 굳이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이상했다. 성우는 멀리서 지켜봤다.
진호가 누군가와 급하게 통화하는 모습이었다. 상대방은 분명 미영인 것 같았다. 전화를 마친 진호가 술집으로 들어갔다. 성우는 잠시 후 나타나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진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성우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다. 술을 마시며 성우가 슬쩍 말했다. 요즘 미영이가 좀 이상하다면서 자꾸 약 챙겨 먹으라고 한다고. 진호는 그게 이상한 거냐며 아내가 남편 건강 챙기는 거 당연하다고 답했다. 반응이 너무 빨랐다. 마치 미리 준비된 답변 같았다. 그런데 말이야, 요즘 돈이 좀 필요해서 보험 해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성우가 던진 미끼였다. 진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보험 해약이라니 갑자기 왜냐고 물으면서 필사적으로 말렸다. 그래도 보험은 혹시 모를 일이 있다면서 특히 형님 나이에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 모습에서 성우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집에 돌아온 성우는 미영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꺼냈다. 보험 해약하려고 한다고 하자 미영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갑자기 왜냐고 물으면서 당황감을 드러냈다. 미영은 보험은 해약하면 안 된다며 나중에 후회한다고 말했다. 특히 생명보험은 절대 해약하면 안 된다면서 혹시 모를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무슨 일을 말하는 거야? 성우가 날카롭게 물었다. 미영이 잠시 말을 잃었다가 아니라며 그냥 사고나 병 같은 거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미영의 표정에서 성우는 다른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그날 밤 성우는 미영이 잠든 사이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문자 메시지는 모두 삭제되어 있었지만 통화 기록은 남아 있었다. 진호와의 통화가 평소보다 훨씬 빈번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인터넷 검색 기록이었다.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 수면제 부작용, 계단 낙상 사망률 같은 검색어들이 있었다. 성우는 소름이 돋았다. 다음 날 진호가 먼저 연락해왔다. 형님,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좋아, 12시에 만나자. 점심자리에서 진호는 유난히 성우의 컨디션을 확인했다. 약은 잘 드세요? 병원에서 추가로 처방받은 거 없어요? 왜 그렇게 약에 관심이 많아? 성우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형님 건강이 걱정돼서. 성우는 요즘 진호가 돈이 많이 생겼냐며 시계도 바꾸고 옷도 좋은 걸 입는다고 지적했다.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혹시 부업이라도 하냐는 성우의 예리한 관찰에 진호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우는 확신했다. 진호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성우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아내와 동료의 행동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고 있었다. 그들의 반응, 그들의 대화, 그리고 그 검색 기록들. 성우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변화를 느꼈다. 예전에 둔감했던 자신과는 뭔가 달라져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더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자신을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어야 했다. 며칠 후 성우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움직였다. 그들의 행동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이제는 확실히 알아야 했다. 오후 2시 성우는 회사를 일찍 나와 미영을 미행하기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집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장을 보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 미영의 행동은 달랐다. 미영이 집을 나서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평소 다니지 않던 길로 향했다. 성우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다. 예전에는 이런 미행 같은 것을 할 줄 몰랐을 텐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처럼. 미영이 도착한 곳은 시내 중심가의 한 카페였다. 그리고 잠시 후 진호가 나타났다. 둘이 만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순간 성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성우는 카페 맞은편 건물 그늘에 숨어서 지켜봤다. 둘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과 몸짓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미영이 진호에게 작은 봉지를 건넸다. 진호는 그것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미영의 손을 잡았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성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영의 표정이었다.
달콤하고 애교 넘치는 모습. 저 여자가 정말 내 아내가 맞나? 성우는 중얼거렸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미영은 과연 누구였을까? 30분 정도 지나자 둘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함께 나가지는 않았다. 진호가 먼저 나가고 미영은 10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나왔다.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다. 성우는 미영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후 진호를 따라갔다. 진호는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근처 약국으로 향했다. 약국 앞에서 성우는 망설였다. 너무 가까이 가면 들킬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진호가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야 했다. 성우는 약국 옆 편의점으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서 지켜봤다. 진호가 약사와 무언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돈을 건네며 작은 봉지를 받았다. 진호가 약국을 나오는 순간 성우는 재빨리 편의점을 나와 따라갔다. 하지만 진호는 갑자기 뒤를 돌아봤다. 형님. 성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들켰다. 진호야, 여기서 뭐해? 그냥 약 좀 사러. 형님은 왜 여기에? 나도 약국에 볼 일이 있어서.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럼 먼저 가볼게요. 진호가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성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확신했다. 진호가 방금 산 것은 분명 평범한 약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웠다.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 할 때였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었다. 집에 도착하자 미영이 반갑게 맞았다. 여보, 일찍 왔네? 몸은 괜찮아? 응, 좀 일찍 끝나서. 미영의 연기는 여전히 완벽했다. 만약 성우가 오늘 본 것들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약 시간이야. 저녁 먹기 전에 먹어야지. 미영이 언제나처럼 하얀 알약을 건넸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알약의 모양이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았다. 성우는 약을 받아들고는 화장실에 간다고 했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알약을 자세히 살펴봤다. 분명히 전에 먹던 것과 달랐다. 더 크고 색깔도 조금 다른 것 같았다. 성우는 알약을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물을 마시는 소리를 낸 후 나왔다. 다 먹었어? 미영이 확인했다. 응, 먹었어. 그날 밤 성우는 미영이 잠든 사이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미영의 가방을 뒤졌다. 안에는 성우가 예상했던 것들이 들어있었다. 또 다른 약 봉지. 그리고 진호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쪽지들. 쪽지에는 간단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약 바꿨음. 이제 더 강함. 병원에서 의심하면 어쩌지? 걱정 마. 완벽해. 성우는 손이 떨렸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그것도 점점 더 독한 약으로. 하지만 동시에 성우는 이상한 평정심을 느꼈다. 마치 위험한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다. 성우는 증거들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았다. 미영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침대에 누워서 성우는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우 자신도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하지 않았다. 복수, 정해, 아니면 단순히 살아남는 거? 성우는 자신 안에서 뭔가 다른 것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평범한 회사원 박성우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성우는 결심했다. 게임의 주도권을 가져올 때가 왔다고.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미영이 건네는 약을 받아 삼키는 척했고 출근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치밀한 계획으로 가득했다. 성우가 오늘 좀 늦을 것 같다며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라고 말했다. 미영은 그러냐며 몸 조심하라고 했다.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면서. 미영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얼마나 가짜인지 이제는 훤히 보였다. 회사에 도착한 성우는 곧바로 진호를 찾았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대의 정체를 폭로할 때였다. 진호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성우는 진호를 회의실로 데려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어제 약국에서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어. 진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성우가 계속 말했다. 진호가 미영과 만나는 것도 다 봤고 약국에서 뭘 샀는지도 안다고. 성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평소에 온화한 성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진호가 그게 뭐냐며 변명하려 했지만 성우는 그만하라며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 성우가 휴대폰을 꺼내 어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다. 미영과 진호가 카페에서 만나는 사진, 그리고 쪽지들의 사진까지.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진호에게 성우가 답했다. 놀랐냐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난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성우의 눈빛이 변했다. 예전에 순한 양 같던 눈이 아니었다. 마치 오랫동안 숨어있던 맹수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진호가 형님이 언제부터 알았냐고 물었다. 처음부터야. 병원에서 들은 너희 대화부터. 진호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럼 지금까지 모르는 척 했다는 거냐고. 연기였어. 너희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궁금했거든. 성우는 천천히 진호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 진호는 느꼈다.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평소 알고 있던 박성우가 아니라는 것을. 진호가 제발이라고 말하자 성우가 차갑게 웃었다. 제발이라고? 내 목숨을 노리던 놈이 지금 제발이라고 하냐며.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어. 내가 사냥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냥하는 거야. 그 순간 성우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나는 박성우야. 하지만 동시에 이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지. 코드네임 고스트. 707특임대 출신이었어. 진호의 입이 벌어졌다. 707특임대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였다. 그럴 리가 없다고 중얼거리는 진호에게 성우가 말했다. 믿기지 않냐고, 나도 그렇다고. 15년 동안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면서 그때의 기억들을 묻어두려고 했는데 너희가 깨웠다고. 성우의 손이 진호의 목을 향해 움직였다. 진호는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성우의 기세에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였다. 성우가 말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한다면 내 목을 부러뜨리는 것도 3초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넌 도구일 뿐이고 진짜 타겟은 따로 있다고. 성우가 진호에게서 손을 떼었다. 이제부터 넌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왜냐하면 난 이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우는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리고 진호의 컴퓨터에서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진호가 뭘 하는 거냐고 물으니 내가 회사 돈을 빼돌린 흔적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아, 벌써 나온다면서. 성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췄다. 평소에는 컴퓨터를 그저 그렇게 다루던 그가 지금은 해커 수준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성우가 설명했다. 이상하냐고, 어떻게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특수부대에서는 전투만 배우는 게 아니라고. 정보 수집, 해킹, 심리전 모든 걸 배운다고. 진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이 얼마나 무서운 상대를 건드렸는지를. 진호가 저희가 잘못했다며 그만하자고 했지만 성우는 이제 와서 그만이냐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는 언제였냐고 반문했다. 성우가 화면을 진호에게 보여줬다. 거기에는 진호의 모든 횡령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다. 놀랍지 않냐며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내가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도 그 돈으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다. 진호가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다. 성우가 답했다. 특수부대 출신이 민간에서 살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냐고. 너무 많은 걸 보인다는 거라고. 사람들의 거짓말, 숨겨진 의도, 위험 신호들이 다 보인다고.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선택해. 내 말을 듣고 미영을 배신할 거야. 아니면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서 자수할 거야. 진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뭘 하라는 거냐고 물었다. 성우가 답했다. 간단하다고. 미영에게 말하라고. 계획을 앞당기자고. 오늘 밤에 끝내자고. 성우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다. 그럼 내가 모든 걸 끝내줄게. 완전히. 그날 오후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우의 차갑고 위협적인 눈빛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신들이 얼마나 무서운 상대를 건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진호가 미영에게 계획을 앞당기자고 말했다. 오늘 밤에 끝내자고. 미영은 갑자기 왜 그러냐며 놀랐다. 원래 계획은 다음 주였는데 말이다. 진호는 형님이 뭔가 눈치챈 것 같다고 했다. 더 이상 기다리면 위험하다고. 미영도 최근 성우의 행동이 이상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약을 먹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먹지 않는 것 같았고 자신을 보는 눈빛도 예전과 달랐다. 미영이 그럼 오늘 밤에 정말 끝낼 수 있겠냐고 물었다. 진호는 이번엔 확실한 방법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진호는 성우가 시킨 대로 미영을 설득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성우가 진짜 특수부대 출신이라면, 자신들의 계획이 들통났다면. 저녁 8시 성우가 집에 돌아왔다. 평소보다 일찍이었다. 미영이 일찍 왔다고 하자 성우는 좀 피곤해서라고 답했다. 미영은 성우의 표정을 살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미영이 언제나처럼 하얀 알약을 건넸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이 평소보다 많았다. 3알이나 되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많아? 병원에서 좀 더 늘려서 먹으라고 했어. 혈압이 좀 높아졌다면서. 성우는 알약들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미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맙다고 말했다. 항상 이렇게 챙겨줘서 말이다. 미영이 당연한 거라며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성우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성우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알약들을 휴지에 싸서 버렸다.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거실로 돌아온 성우가 오늘 밤에 좀 일찍 자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영이 몸이 많이 안 좋냐고 물으니 요즘 너무 피곤해서라고 답했다. 성우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영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다. 밤 10시 미영이 먼저 침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진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성우가 약을 먹고 곧 깊이 잠들 것 같다고. 성우는 미영이 보낸 문자를 이미 알고 있었다. 미영의 휴대폰에 몰래 설치해둔 앱 때문이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기술 중 하나였다. 밤 11시 성우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미영은 이미 잠든 척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우는 알 수 있었다. 그녀가 깨어있다는 것을. 자정이 지나자 성우는 깊게 잠든 척 규칙적인 숨소리를 냈다. 미영이 조용히 일어나 성우의 상태를 확인했다. 여보라고 작은 소리로 불러봤지만 성우는 반응하지 않았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침실을 나가 거실로 향했다. 그리고 베란다 문을 열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진호가 들어왔다. 진호가 정말 깊이 잠들었냐고 물었다. 미영은 오늘은 약을 3알이나 먹어서 완전히 나갔다고 답했다. 둘은 조용히 침실로 향했다.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성우를 보며 진호가 이제 정말 끝내는 거라고 말했다. 미영은 베개로 질식시키면 자연사처럼 보일 거라고 답했다. 미영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20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을 죽이는 일인데도. 진호가 베개를 들어 올렸다. 그 순간이었다. 그만해. 성우가 눈을 뜨며 일어났다. 진호와 미영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놀랐지? 내가 깨어있을 줄은 몰랐겠네. 성우는 침착하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20년 동안 속았다고 말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다. 미영이 여보 이건 뭐라며 변명하려 했지만 성우는 이제 와서 변명은 그만하라고 했다. 다 들었다고. 베개로 질식시켜서 자연사로 위장하겠다고 한 것도. 성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미영과 진호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 순간 성우가 움직였다. 순식간에 진호의 손목을 비틀어 베개를 떨어뜨렸다. 진호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성우가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이웃이 들을 거라고. 성우의 목소리는 무섭도록 평온했다. 이것이 바로 특수부대 출신의 진짜 모습이었다.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정말 누구야? 성우가 답했다. 나냐고, 내 남편이었던 박성우라고.
하지만 동시에 너희 같은 놈들을 처리하는 일이 전문이었던 사람이기도 하다고. 성우는 쓰러진 진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야.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할 거야. 아니면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진호는 바닥에 쓰러진 채 손목을 부여잡고 신음했다. 성우의 한 번의 움직임으로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였다. 미영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남편을 바라봤다. 20년 동안 함께 살았던 그 사람이 맞는지 믿어지지 않았다. 성우는 진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이제 그만 일어나라고. 연극은 끝났다고.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형님이라고 불렀다. 성우는 그 호칭을 듣고 비웃었다. 지금 와서 형님이라고 부르냐고. 내 목숨을 노리던 놈이 말이다. 성우는 거실로 향하며 둘에게 따라오라고 했다. 미영과 진호는 어쩔 수 없이 뒤따랐다. 성우는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다. 자, 이제 진실 게임을 해보자. 성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언제부터였냐고 물었다. 언제부터 나를 죽이려고 계획한 거냐고. 미영이 입을 열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처음에는 정말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 하지만 성우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성우가 휴대폰을 꺼내 미영의 검색 기록을 보여줬다.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 조건, 수면제의 치사량, 자연사로 위장하는 방법들이 가득했다. 이것도 우연이야?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성우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다. 진호와의 은밀한 만남, 수상한 약물 구입, 그리고 둘 사이의 불륜까지. 성우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놀라운 건 너희 둘 다 연기를 정말 잘했다고. 특히 너 미영이라고. 20년 동안 나를 속였으니까.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자고 말하면서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성우는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았다.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다고. 만약 알았다면 절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성우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다. 무서운 사람이냐고 반문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고. 과거를 묻고 조용히 늙어가고 싶었다고. 성우는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707 특임대에서 10년간 복무했던 것,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하지만 너희가 그 잠들어 있던 괴물을 깨웠다고 말했다. 미영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럼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할 거야? 성우는 잠시 침묵했다. 사실 그도 확실하지 않았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주저없이 제거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성우가 말했다.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첫 번째는 너희가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자백하는 거라고. 살인 미수, 보험 사기, 그리고 진호 너는 횡령까지. 진호와 미영이 서로를 바라봤다. 성우가 잠시 멈췄다가 두 번째는 내가 직접 처리하는 거라고 말했다. 그럼 세상에서 깔끔하게 사라지게 될 거라고. 그 말에 두 사람이 동시에 떨기 시작했다. 성우의 눈빛에서 그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성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복수?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이 원하던 것이었다. 성우는 천천히 일어났다. 하지만 난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미영과 진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성우는 15년 동안 평범한 사람으로 살면서 배운 게 있다고 했다. 용서라는 것도 때로는 복수보다 강하다는 걸 말이다. 성우는 창문으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봤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성우가 다시 돌아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다. 내일 아침까지 시간을 준다고 했다. 스스로 결정하라고. 경찰서에 갈 건지 아니면 내가 결정하게 할 건지. 성우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미영아, 이혼 서류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어. 이미 준비해뒀거든.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절망에 빠진 두 사람만이 남았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니
미영과 진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두 사람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표정은 절망에 가득 차 있었다. 성우는 그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결정했어?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호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 모두 체념한 표정이었다. 성우가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무서워 보였다. 우리 경찰서에 가겠어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현명한 선택이야. 성우는 담담하게 답했다. 진호가 물었다. 형님은 어떻게 할 거냐고. 성우는 잠시 멈춰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성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없었다. 오히려 해방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자신들을 용서할 수 있냐고.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 그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야.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하지만 성우는 덧붙였다. 그렇다고 해서 복수를 원하는 건 아니라고.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이라고. 오전 10시, 성우는 미영과 진호를 차에 태우고 경찰서로 향했다. 가는 길 내내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 미영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말 미안해. 성우는 그녀를 바라봤다. 20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남이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그냥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아. 미영과 진호가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성우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 성우는 휴대폰을 꺼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너무 많은 것이 변했다. 그리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 이 집에는 너무 많은 거짓된 추억들이 서려 있었다. 일주일 후 성우는 모든 정리를 마쳤다. 미영과 진호는 각각 살인미수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지만 성우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성우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기차역으로 향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냥 멀리 새로운 곳으로 가고 싶었다. 기차를 기다리며 성우는 생각했다. 자신이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 과거의 자신이라면 미영과 진호를 직접 처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선택이 더 나은 것 같았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다. 성우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특수부대에서 보낸 10년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기차가 들어왔다. 성우는 표를 확인했다. 부산행이었다. 바다가 보고 싶었다. 넓고 푸른 바다가. 기차에 오르며 성우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미영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진심으로 미안해.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성우는 그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리는 기차 창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자신의 과거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이제 박성우도 고스트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번에는 진짜로 평범하게 조용하게. 기차는 계속 달렸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그리고 성우는 깨달았다. 때로는 용서가 복수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미움보다는 사랑이, 분노보다는 평정이 더 강하다는 것을. 배신은 끝났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여러분 배신과 충격의 강도에 대한 점수는 예상과 비슷했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